자,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셀트리온이 물론 지수는 오늘 빠졌다고 올라왔지만은 셀트리온 결국은 꼬리는 좀 달았습니다만 올라오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이오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취약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는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아무튼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따가 좀 수급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셀트가 지난주에는 베그젤마가 유럽에서 또 후발주자이지만 시장 점유율 30%로 1위를 또 기록을 했고, 오늘은 이제 어쨌든 아시아에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장 두 번째 큰 시장이기도 해요. 일본이 국가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일본에서 이제 베그젤마가 저도 보고 놀랐어요. 64%.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장에 유럽이든 일본이든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니까 그죠? 하락하니까 이런 게 아무 소용없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제 바이오 쪽이 어쨌든 고장이 났던 게 이란의 전쟁이었고, 그죠? 또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도 24, 5만 원 넘기는 시점에서 전쟁이 터진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바이오가 좀 힘들어가는 그런 이제 구간대에 와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 집중적으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그 나오는 과정에서는 그동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쟁 전에 그죠? 바이오의 성장성을 보고 투입했던 ETF, 그것도 액티브 ETF들, 그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새롭게 찍어내는 건 아니니까 조금 인내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무튼 수급적인 부분도 요즘 금요일 날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수급은 그렇게 그죠?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막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에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계속 그죠?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 또 차명 계좌가 또 걷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검은머리 창고 부분에 아무튼 JP나 이쪽 신한이 그죠? 매도가 나오면 주가는 항상 또 좋지 않았고, 또 반대로 매수가 유입이 되면 또 주가가 그죠? 그래서 오늘도 오후장에는 신한 애들이 좀 또 매수를 하면서 그나마 좀 낙폭을 좀 꼬리를 좀 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근데 오늘 수급은 이따가 보겠지만은 아무튼 이 대신 창고도 차명 성격이에요, 그죠? 제가 이제 이건 초창기에 꼬봉 창고라고 그랬잖아요. 대신증권과 현대증권. 근데 이게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부터 이쪽에서 계속 그죠? 좀 주가가 약간 또 오를 때는 이놈들이 좀 샀다가 또 내릴 때는 그냥 더 강하게 몰아치는 내리박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아무튼 오랜 싸움 속에서도 아직도 계속 잔당들이 남아있는 차명 성격이 됐든 그죠. 그러나 큰 물줄기 속에서는 어떤 자사주 그죠. 이제 요 가격 때문에 이제 홀딩스가 7천억 정도 매수했던 그 물량도 이제 손실을 또 일부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밀리거나 그러지 않다. 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지금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죠. 첫 번째는 아무튼 전쟁으로 인한 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가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전쟁 전에 그죠? 성장 맥락에 투입했던 ETF, 액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손절매가 계속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런 이제 그런 부분으로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거기에 뭐 여타 다른 이제 일부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종목들의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지금 뭐 사실은 전혀 수급적인 측면이 됐든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 됐든 또 브랜드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전혀 빠지지 않아도 될, 과거 같으면 전혀 빠지지 않는 삼성 지금 바이오마저도 지금 그죠? 연중 최저치를 깨고 내려가서 신저가를 좀 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지금 상황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니까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죠? 이해를 하자. 다 이제 중요한 것은 셀트는 다른 기업과는 또 다른 뭡니까? 맥락과는 다른 게 뭐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분도 있겠으나 실적이나 성장 부분에서는 그죠? 확실하게 차별화가 좀 일어나는 거잖아요. 삼성 바이오마저도 차별화가 지금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아시아가 됐든 일본이 됐든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뭐 이로콩 저로콩 뭐 바이오 시밀러가 어디콩 셀터의 매출도 영업이익도 절반도 못 따라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의 점유율도 봐보세요. 이런 부분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은 좀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말 그대로 내 때가 아닌 부분, 셀터의 때가 아닌 부분에서 좀 고통을. 그러나 제가 이제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죠? 해지 개념의 지금 주도주 맥락에서의 삼성전자 했던 하이닉스 그 외 뭐 부분보다는 가장 안전한 주식에서 그죠? 다시 셀트의 움직임이 나오면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또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막 개인적인 선배 들잖아, 그죠? 응? 그건 한번 또 흔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사고 팔고 해서는 될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아무튼 또 우리 어쨌든 뭐 우리 법이나 백개 분들도 힘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문장을 잘 따라오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 어쨌든 이제 그동안에 지지했던 이 박스권 하단을 그죠? 오늘 어쨌든 깼어요. 아침 시초가를 뭐 약간 이제 그 스타트에 주면서 좀 밀었죠. 근데 이제 요게 작년 연말에 12월 30일 날 주가의 종가가 18만 1,000원이거든요. 그죠? 18만 1,000원. 그리고 이제 연초에 실적 발표, 실적에서 갭상승, 그 이후에 쭉 상승 추세를 사실 타고 나갔었어요. 저도, 물론 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참, 이란 전쟁이 저도 참, 그죠? 셀트한테는, 다른 주식한테는 뭐, 오히려 주가도 더 상승했고, 또 지수도 상승했는데, 셀트와 바이오한테는 좀 치명적이었다. 그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뭐 주가도 내렸지만은, 이제 또 수급적인 측면도 안 좋았지만은, 이제 거의 끝무렵에 가는 그런 수급이다. 뭐 주식을, 예를 들어서 담았던 부분을, 그죠? 뭐 계속 뭐 없는 걸 찍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좀 이해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자, 여기 이제 셀트가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저점을 좀, 박스권 하단 이탈했지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대표라 볼 수 있는, 그죠? 그동안 시장에서는 대표, 뭐 저한테는 대표가 아니지만은,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삼성바이오는 미리 지금 보세요. 삼성바이오는 뭐 계속적으로, 그죠? 4월부터 이제 저점을 깨기 시작을, 박스권 저점 깨기 시작을 쭉 흘렀잖아요. 그죠? 삼성바이오도 흘렀어요, 이렇게. 이런 지금 흐름의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삼성바이오에 뭐 그동안에는 이제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지만은 고점 대비 많이 흘렀고요.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 차트를 보니까 일봉으로는 이 그동안의 지지대 역할이 145만 원대이었거든요. 이걸 깨버렸죠. 그죠? 깨버렸죠. 근데 제가 월봉으로 한번 봐보니, 주봉으로 봐보니까 삼성바이오도 이제 요 박스권 상단, 그리고 또 박스권 하단, 그러니까 23년도, 2년도 고점 박스권 상단, 그리고 24년도 저점 박스권 하단, 130만 원대 초반,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뭐 좀 기술적 반대. 그렇다고 뭐 삼성바이오가 로직스가 실적이 막 안 좋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어쨌든 이쪽의 구조는 계속적으로 공장을 이제 그 뭡니까 정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야지 새롭게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성장에 이제 약간 한계를 느끼는 거니까. 그렇다면 계속 공장을 지었다가 만약에 이제 수주가, 그죠? 또 줄어들거나 하면은 그때는 또 골치 아픈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물론 이제 최근에 뭐 파업 부분도 약간 있긴 했으나 그래서 어쨌든 삼성바이오가 그래도 좀 멈춰야 돼. 그죠? 근데 이제 수급적으로 보니까 약간 주가도 저점 부근에 왔지만 좀 멈추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이쪽이 어쨌든 시장에서는 대장으로 그죠? 인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시장에서는 그죠? 저는 인정을 안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이 좀 약간 이제 멈추는 시점이 좀 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약간 됩니다. 자, 쉘터도 이제 뭐 쉘터는 요 박스 그죠? 바닥 근처에는 오긴 했으니까요. 아이, 연초에 뭐 올랐던 거를 그냥 오히려 다 깨먹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 시장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래도 시장을 보면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그죠? 또 노사 간의 협상이 재개가 되면서 3.8% 상승을. 그래서 오늘 우리 코스피가 그죠? 장중에 사이드 카드 발행이 됐었지만 결국은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22포인트. 지금 나스닥 선물이 쭉 땡기면서 지금 오히려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제 결국은 1.5% 상승을 했죠. 그죠? 자동차가 오늘 좀 하락이 했고, 뭐 현대차가 한 5% 내렸으니까. 기아차도 한 3%. LG전자가 지난주에 이제 급등을 보였으니 오늘 뭐 9.7%나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자동차와 LG전자가 로봇 성장으로 주가가 이제 지난주에 좀 올라왔었는데 또 오늘 내려버리니까 로봇주들이 같이 내려버리죠.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로봇이 혼자 단독으로 가지는 못해요. 이제 현대차와 LG전자가 그죠? 움직임에 따라서 로봇들의 등락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방산주, 조선주들은 뭐, 삼성중공업만 이제, 그죠? 살짝 오르는 모습이었고. 방산주들이, 어쨌든 뭐, 트럼프가 이제 중국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지금 뭐, 또 발언들을 또, 그죠? 마치 이란을 폭격할 것처럼 지금, 그죠? 발언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전쟁 전문가는 아니고 그쪽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보는 그냥 그 상황에서는 쉽게 공격은 하지 않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감정에 있어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죠? 한번 이제, 야, 좀 쉬었다 싸우자. 쉬어. 쉬고 나면 그때는, 그죠? 뭐 맞았던, 때렸던, 그 다음에 또, 하기가, 그죠? 싸우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좀, 그죠? 그런 걸 해봐서 좀 알기는 해요. 그죠? 그냥 할 때 계속 해야 되지, 중간에 쉬어버리면, 그죠? 하기가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뭐 부분으로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보고 싶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이 오늘 그래도 조금 또 올랐죠. 그죠? 아무래도 좀 그런 또 긴장이 또 고조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두산에서 BH가 다행히 플러스를 또 시장이 약간 올라오면서 반등을 주면서 이제 좀 바닥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일본 정권주도 그죠? 정권주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뭐 스페이스X 오늘 밤에 쏘나요? 올라 또 위성 또 6월달에 이제 상장하기로 했던 걸 뭐 약간 앞당긴다고 하는데 앞당겨봐야 뭐 6월 초 중순이겠죠, 뭐 그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이 오늘, 뭐, 리가든 이쪽이 엄청나게 크게 빠졌어요. 그죠? 또, 올릭스도 그렇고. 바이오 쪽이 뭐, 오늘도 기관들의 그냥 매도가, 특히 연기금 애들이 막 갖다 엎어버리는 바람에, 뭐, 올릭스가 11%, 뭐, 리가캠이 15%, 웬만한 거 뭐, 그죠? 10%, D&D 10%, 뭐, 오스코텍도 13%, 한올 10%, 그죠? 툴젠도 모처럼 또, 올랐었는데 16%, 삼청당은 뭐 4% 얌전하네, 그죠? 한미도 8% 급락했으니까. 그래서 바이오 쪽이 아무튼 최근에 들어서 어쨌든 기관들이 좀 많이 물량을 로스가 손절매를 많이 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반도체 소부장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은 약간 받는데, 워닝 IPS도 상승, 제주 반도체, 그죠? 주성 엔지니어링, HSPC도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요거는 호재가 어디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차세대, 그죠? 차세대 아무튼 또 반도체 장비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금요일날 크게 좀 내려서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그냥. 그리고 하나마이크로는 이제 금요일날 급락시장에 급등을 했고, 오늘 7%.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테스트도 좀 내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태양광 쪽, 오늘 이제, 스페이스 X, 발사와, 그죠? 어찌건 위성 관련주들도 좀 올랐죠.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PCB 쪽, 뭐, 삼성전기나 대덕전자나 이스페타시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나름대로의, 그죠? 아침에 이제 주가는 뭐 급락을 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오늘, 어쨌든 삼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삼성이 총파업만 멸한다면, 그죠? 지금으로서는 뭐, 그럴 가능성도 좀 많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이제 이거를 제가 말을 하면은 뭐, 좀 그렇긴 하겠는데, 그죠? 좀 그렇기는 해요. 그죠? 내부적인 사정을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서로 좀 양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노조도 너무, 그죠? 또 회사도 좀 양보를 해서 이번 위기를 잘 넘기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오늘 이제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4조. 근데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그렇게 크게 막 주가를 막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외국 4조 팔아도 오늘도 지수는 플러스를 냈으니까.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는 부분 자체는 아무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 쪽에서만 지금 단기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코스닥은 오늘도 1600억 매수를 했잖아요. 코스닥은. 기관들이 2600억.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도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 바이오 쪽에 매도가 좀 많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개인적으로 2조 5천억 샀으니까요. 기관도 1조 5천억 샀지만은 누가? 기계, 프로그램, 금융투자만 샀잖아요. 그죠? 다른 쪽은 뭐 계속 그동안에도 팔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펀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외국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외국인도 그 마찬가지 부분에서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트를 뭐 어쨌든 뭐 펀드들이 그걸 알아서 하겠지만은, 그죠? 비중을 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뭐 아무튼 코스피 10,000포인트는 당연한 것이고, 제가 이제 조만간이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상황 봐가면서요. 좀 약간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또 제가 지금 10,000포인트 목표라고 해놨지만은 10,000포인트는 그냥 기본으로 저는 간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그동안에 쭉 말씀도 드렸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싸움을 길게 할 싸움은 좀 길게 하시고 또 짧게 할 수 있는 싸움은 또 짧게 하고 단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는 그죠? 중장기 투자를 길게 많이 가져가시고요. 매매하는 차원에서는 짧게 나가시면 실적과 성장을 겸비한 반도체가 왜 갑니까, 여러분들? 실적과 성장이에요. 그죠? 그럼 그 실적과 성장은 결국은 제세에서는 다른 쪽도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이냐, 아니면 차후냐, 그 차이니까. 단 이제 제가 셀터에 대해서 항상 이제 우리 VB 같은데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으시라. 감당할 수 있는 거. 막 빠지는데 불안하고, 막 죽겠고, 돌겠고, 그러면 그런 비중을 좀 줄여서. 그죠? 근데, 나 이 정도는 괜찮아. 참을 수 있어. 그러나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핵지 물량을 해놓으라. 그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그렇게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 못 가니까 삼성전자 가고, 그죠? 수익 나고, 또 삼성전자 수익 크게 이제 또 나면, 셀트 또 같이 좀 되면, 또 삼성전자 조금, 외국인들도 비중 줄이잖아. 조금, 그죠? 주가 막 올라오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지금 뭐 떠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떠나는 분들은. 그죠? 지금 떠나는 분들 뭐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좀 더 이상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감당이 안 되면, 그죠? 맛집이 아니면 그럼 지금이라도 떠나는 게 맞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아시아에서 핵심 시장인 일본의 셀트리온이 이 베그젤마가, 그죠? 베그젤마가, 야, 시장 점유율이 64%예요. 64%.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유럽에서 베그젤마가 30% 1위 시장 점유율. 미국은 지금 약 10%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미국. 그러니까 이 베그젤마가 사실은 다른 이런 경쟁사들보다도 훨씬 늦게, 뭐 심지어 한 2년 정도 늦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될까 싶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셀트의 바이오 시밀러가. 이게 바로 셀트리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뭐, 어디죠? 인도의 업체가 뭐 어디를 인수했다는 둥, 그건 그들만의 생각들이고, 리거예죠. 그죠? 셀트리온은 수직계열이에요. 자, 흐즈마가 76%입니다. 일본에서. 램시마가 44%예요. 거기에 후발주자 베그젤마가 61%예요. 한번 쭉 볼게요. 지난해 9월달에 50%이던 베그젤마가 6개월 만에 14%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이죠, 독점.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만 독점입니까? 미국도 또 뭐야?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베그젤마는 사실은 일본에서 이제 거의 22년도 말, 23년도에 이제 출시가 된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총 5개 제품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꼴찌로 갔던 애가 지금 1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지금 보니까 램시마가 44%죠. 뉴플라이마가 19%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출시했던 거 뭡니까? 액톱조마, 스테키마, 얘들도 이제 확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하반기에 또 뭘 한답니까? 옴니클로. 그리고 이제 지금 램시마가 44%인데 램시마 SC도 일본에 진출을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유럽에서는 램시마는 거의 뭐 램시마 SC도 지금 그죠? 급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에는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래서 유럽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그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국가들이 다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가 그죠? 독점적인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아예 안 됐으니까 이런 되는 날이 저는 속히 오리라 보여집니다. 자, 오늘, 근데 요즘 어제도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18,000주예요. 아침에도 막 JP 신한 막 두들겨 폈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이제 기관 애들이 안 샀어, 오늘도. 근데 기관으로 전체 시장에서 이제 투신이나 이런 쪽은 좀 팔았지만은 크진 않아요. 보험도 뭐 1,700주, 투신 3,200주, 사모 2,600주, 연기금도 오늘 5,800주밖에 안 팔았거든요. 그게 이제 전체 시장의 금융 투자 쪽의 매수가 유입이 센터가 좀 안 되니까 오늘 주가가 좀 내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외국계든 기관이든, 그죠? 잠잠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방적으로 막 크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누르는 게 어쨌든 공매도였으니까 그 부분이고. 자, 그러면 전쟁 이후에 지금 셀트리온의 수급을 보니까 아무튼 외국인들이 123만 주, 외국인들이 개인 기관들이 판 거잖아. 그죠? 거기에 누가? 국민연금이. 그죠? 그리고 자사주도 들어왔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매수가 크게 유입이 되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공매도가 4만 1000주. 그러니까 오늘도 조금 이제 주가가 눌리면 아무튼 이놈들이 위에 들면서, 그죠? 자전시키는 그런 흐름인데, 오늘도 보시면 JP 모건하고 누구, 대신 이놈들이 오늘도 잡아 계속 누르더라고요. 대신 놈들이. 그죠? 그러니까 대신은 꼬봉찬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 차명 자전. 한동안 안 보이다가 이놈들이 한 10년 동안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난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럼 이제 오늘도 차명, 삼성하고 KB 들어간 거니까 내일은 또 주가 오르면 삼성, KB 놈들이 차명으로 또 누르겠죠. 뭐, 그죠? 개인들은 계속 팔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기한 놈들도, 그죠? 노리고 있는 것이니까. 자,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기관들의 매수. 자, 삼성물산 외국인들의 매수, 기관들의 매수. SDI 외국인들의 매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떠나는 게 아니다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하면 매수하면 매수 그렇거든요. 그죠?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이 오늘 외국인들 27만 주 매수했잖아요. 그죠? 27만 주.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도 지금 기관들이 계속 팔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이제 개인들도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드디어 이제 손님들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히려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ABL 너무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 그죠? 또 이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요. 가파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이제 내가 부담스러운 물량은 좀 줄여놓는 게 좋겠죠. 부담스러운 물량은. 참을 수 없는 물량이라는 거야. 항상 그게 이제 수식에서는. 자, 오늘, 태양광 쪽에, 그죠? 종목들은 또 외국인들의 매수.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기관들이 계속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어쨌든 지금 줄고 연기금도 좀 줄기는 했어.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바닥 근처에 왔고, 그래서 쌈바가 어쨌든 좀 또 올라줘야지. 그러니까 바이오에 좀 전체적인 기관들의 매도가 끝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셀트도 좀, 그죠?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계속 쌈바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이 뭐 어쨌든 고통스럽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해치 주식을 조금 해놓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승리같이요. 세트리온 화이팅!